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이 오늘 논란인데 북한의 군사 도발을 옹호했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겠죠. 창작과 비평 대담 중에 북한은 우리보다 작은 규모의 훈련을 한 달 또는 한 달치 또는 어떤 재래식 무기를 개량하고 생산하면서 그걸 시험 한 달치 하는 것을 자위권에 해당하는 문제로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연중 훈련하고 새 무기를 개발한다. 북한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고 들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이에 대한 그 질문이 김수현 교수님 어떤 것이었고 또 임종석 전 실장이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은 예컨대 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해당 기사가 좀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그 발언은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핵무기랑 재래식 무기는 좀 다르지 않냐. 핵무기를 계속 뭐 개발하고 시험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그걸 훈련하고 시험하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하지 않냐. 이거는 일종의 자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제 이런 취지의 발언 같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제 2018년에 이제 남북 군사 합의 이후에 우리는 좀 한미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축소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기도 하고 좀 어떤 제스처를 보였죠. 좀 우리가 안 하는 쪽으로. 근데 북한은 사실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하고 뭐 시험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언급은 과연 그런 반문을 던졌을 때는 과연 뭐라고 대답했을지 좀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통일부에서 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됐기 때문에 좀 앞으로 남북 교류나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5.24 조치는 그냥 그 대통령의 어떤 행정명령 같은 것이었고 그때는 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뭐 남북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물론 지금 좀 경색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남북관계라는 게 계속 그 상황이 엄청 정치적으로 조변석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정부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남북 간에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제재가 걸려 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니까 적어도 우리 행정부가 조치했던 그 5.24 조치만큼은 좀 완화해서 좀 그 가능성을 뚫어보자. 지금 가능성이 완전히 꽉 막혀있기 때문에 정부도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신락 같은 가능성을 한번 뚫어보자는 입장에서 지금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했다는 말도 나왔고 여기에 이제 임종석 실장도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보셨던 그 답변에 대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지난 3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에 김여정이 힐난조로 비난한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거고 그 초대형 방사포가 이른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인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현재까지 일고 있는 대목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충분히 자위권의 측면에서 안에 있는 사격 훈련을 한다거나 기본적인 훈련 과정들을 가지고 대한민국 혹은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나서 특히 대한민국을 향해 맹비난했던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을 넘어서서 사실상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방사포를 넘어선에 되는 발사체에 대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쾌한 지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 없이 오로지 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발전이 너무 국한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근데 사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정치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저는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지나긴 않거든요. 충분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배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본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했을 건데 그 모습들을 자칫 배제하고 가게 됐을 경우에 국제사회를 위한 설득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잘못된 억측과 오히려 나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김영주 의원님, 최근에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 통일부가 이른바 이명박 정부에서 5.24 대북제재 조치를 했던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통일부가 사실상의 사문화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 신문은 뭐 오이사 조치를 폐기한 것 아니냐 네. 하는 분석도 내놨는데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보조를 맞춰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자체는 기본 입장이 바뀐 게 없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 특히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시 단속하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 통일부가 앞서서 그런 얘기들을 해내야 한다는 것이 엇박자일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이제 임 실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2018년에 비건이 왔을 때 비건의 미국의 어떤 급이라게 하는 것이 국과장 실장급인데 미국의 실장급 한 사람 때문에 남북 관계 전체가 스톱되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문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국방부만큼은 미국의 입장에 같이 할 수 있는 목소리가 또 나와줘요.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방부 자체의 목소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군요.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